자녀들의 자존감 떨어뜨리는 것에 맨 첫 번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습관적인 행동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전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흔히 교양이 있는 엄마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오늘 엄마들 개모임 있어서 어디 갔었는데 그저 엄마 친구가 있잖아, 그 집에 너하고 학년 같을 거야. 이 엄친아는 제가 분석해 놓은 글도 있는데 엄마의 불안감이에요. 엄마의 불안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자녀를 야단치거나 자녀를 비교하는 거가,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아니야지, 그게 도리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 키우는 거야 하는 걸 알면서도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건 아예 원천 봉쇄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는 오늘 엄마 친구들 모이는 데 가서 내가 네 자랑 3개 했다, 너 엄친아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참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해가지고 소리를 내지르게 되는 건데, 주로 이제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하러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안 돼요. 그 뒤에 칭찬은 해도 효과가 없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고는, 아이고 난 네가 20분은 더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벌써 들어가네 공부방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참지 못하는 거죠. 사실 심리학에서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시켰는데 예 하고 빨리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을 텐데 2번째 초가면 뭐요? 뭐가? 이거를 여러분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해요.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뭐 대들고 엄마 팔 붙잡고 나 집 나가 그것만이 저항이 아니고, 뭔가 느리게 겨우 반응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은 듯이 말하고, 이게 그간에 쌓인 것들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기르는 일에 참는 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까 프로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무의식 심리학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동기 심리학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2살 정도만 지난 아이도 어떤 의사소통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을 이제 알아듣고,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제에서? 무의식 기제에서.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양적 판단까지 한다. 이거는 엄마한테 이런 정도로 야단을 맞겠다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2살만 되어도. 무의식 기제니까 의식 기제 속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 기제는 본인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4-5살 되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실수, 과오 이런 거 충분히 과오로 인지하고, 그간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거 엄마 들어오면 내가 어느 정도 야단 맞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 기르다 보면 정말 몇 번씩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는,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뭐 그랬는데 또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벌백계로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벌백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기제 속에서 자기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의 기준 양형을, 형을 얼마 받을지를 무의식 기제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식이 있을 때가 아니고 무의식 기제니까, 나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누가 의식 기제에서 물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무의식 기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뭐 한 30살 먹은 애가 엄마가 가장 아끼는 뭘 깨트리거나 엎질리거나 해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고,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을 거고,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내가 100 정도, 수치로 말하면 100 정도의 야단을 맞겠다. 의식 기제, 무의식 기제.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쳐요? 70, 80, 90, 100 왔어요. 100을 넘어가요. 105, 108, 110. 그럴 때 이 아이의 무의식 기제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이거는 돌려드린다, 이거는 돌려드린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확 집어던지고 나가잖아요. 그건 못 참고 나간 거예요. 무의식 기제에서 본인들도 각자 판정한 어떤 과오 넘어서게 되면은 돌려드린다는 무의식 기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비참하지 않으려면은 아이를 일벌백계로 야단치지 마세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아이가 오늘 100을 야단 맞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70쯤 와가지고 두고 볼 거야. 엄마는 너 믿어. 네 방에 가.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돌려드린다. 이것도 돌려드린다. 이것도 돌려드린다인데 돌려주는 내용물이 다른 거죠. 예? 회감 넘어서 엄마 아빠 세계여행 티켓 끊어오는 건 이제 뒤에 아이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정말 부모 노릇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0점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70점에서 끝내는 거가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 나 100은 각오하고 있어. 맞아야지. 야단 들어야지. 그런데 넘어갔는데 자꾸 야단 치는 것은 꼭 너는 말이야. 너는 뭐도 모자라고, 너는 뭐도 잘못됐고, 너는 형편없이 이렇게 말로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중의 방식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설로 아이를 야단치는 거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돌려받을 거예요, 정말. 욕설도 여러분 조금 매력 있게 좀.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모자란데 좋은 언어 인성,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이들과의 대화를 그래도 뭔가 건설적으로 해가려는 분들은 유머 언어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링컨은 두 얼굴의 인간이다. 이중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인신공격이죠.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버리면 그건 여러분 내공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단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면은 왜 이 얼굴을 가지고 오늘 의사당에 나왔겠습니까? 좀 좋은 얼굴 딴 거 가지고 오지. 부드럽게 제압하는 거거든요. 자녀들하고 유머를 쓰는 것들을 참에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약간 생뚱맞고 뻘쭘하죠. 자꾸 쓰셔야 되고, 아이가 혹시 엄마한테 유머를 걸어오면은 실없는 소리하고 핀잔 주지 말고 유머로 받으세요. 이게 이제 실없고 그다음에 무슨 속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갈등과 딱딱한 어떤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친화적인 그런 언어적인 노력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집에 아들들은요, 중학교 들어와 좀 크면 싱거운 소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싱거운 소리를 조금 높은 수준의 싱거운 소리로 제압을 해주면은 엄마를 상대로 여겨요. 엄마를 상대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엄마 같은 폼만 잡게 되면은 아이들은 떠나가요. 엄마니까. 엄마는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하는데 어떤 책을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책을 선물을 하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책 선물해요? 우리 아이를 더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로 기르기 위한 책을 고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아이들이 이성에 눈뜨고 성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진도 약간 앞에 나가는 것 중에 괜찮은 책, 약간 전문가 조회를. 이놈이 받아보고 깜짝 놀라. 뭐야, 엄마가 왜 이런 책을 나한테 사준 거야? 너 어른 되는 거 내가 인정해. 아주 쿨하게 인정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생활이나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 가지게 되면 그것도 약간 어려워도 좋고 어른들이 범직한 거. 너 소화할 거라고 믿었어,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부터는 엄마하고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는 끝이다. 이건 친구들하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엄마하고 못한다. 요런 아이들의 그 선 긋기를, 우리 엄마는 예외야. 잘하는 나로 엄마가 인정해 준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성관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금기시하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순간 아이가 나쁘게 되는 것을 먼저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아이들이 자기들 경험을 드러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있는 저 보고서에 남자아이들이 그 포르노에 노출되는 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점점 내려가요. 뭐 봉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국면에는 그거를 전제를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몰래 야동을 보고 있는 거를 엄마가 발견하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장면은 정말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바람직하고 곧고 훌륭하게 자라는 건 말고 그냥 사회화되면서 사회에 나쁘고 험한 것들에 면역이 되어가는 과정도 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엄마가 괜찮게 지켜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걸로 너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여지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